농민들의 상경 집회를 경찰이 원천 봉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또 무산된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노란 우산이 진도 팽목항을 메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20, 30대 인구가 1년 전보다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5.18의 아픔을 연극으로 승화한 애꾸는 광대 공연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전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상경 시위에 참석하려던 농민들과 이를 막아서는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경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경찰의 관행에 변화를 불러올까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찰 수십 명이 쌀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쌀값 인상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던 농민들이 집회를 원천 봉쇄 당한 겁니다. 3년 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찰 책임자 와서 왜 도로를 막는지 이유를 대세요. 부당한 진압이라며 항의하던 농민들은 그러나 경찰에 연행됐고 집회 시위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농민들의 당시 도로 점거 등 집회가 경찰의 저지에 의한 항의의 의미로 즉흥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집회 시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들이 조그만 자기들이 봤을 때 불법이 우려된다 또는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그 방식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사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경 시위를 일단 원천 봉쇄부터 하는 경찰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야가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보성 출신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9달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고 농민단체와 야당 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일반 시민의 각성을 위해 시작된 노란 우산 프로젝트가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습니다. 미수습자 9명의 조속한 귀환과 선체 인양을 기원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팽목항입니다. 분향소 앞마당에 노란 우산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노란 우산들이 이어져 배를 만들었고 그 안에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탑승자 9명을 뜻하는 숫자 9가 새겨졌습니다. 희생자 수에 맞춘 304개의 우산이 팽목항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돌아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사실 너무 황량하네요. 세월호 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노란 우산 프로젝트. 지난 6월 학생들의 수학여행지였던 제주에서 시작된 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미수습된 9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한 세월호 안에 있는 미수습자 9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청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노란우산 캠페인은 거제와 성주, 여의도 국회 등 벌써 10월 일정까지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비 소식과 함께 점차 해제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됐던 폭염경보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담양, 화순 등 10개 시군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전남 12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도 폭염주의보 수준으로 대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며 폭염이 한풀 꺾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광주시가 백운광장과 무등시장 주변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사장 인근 주택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입니다. 갈라진 담벼락 사이로 손 하나가 너끈히 들어갑니다. 외벽 곳곳에서 콘크리트와 스티로폼으로 덧댄 자국이 눈에 띕니다. 인근 가게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성인 손가락 두께의 금이 한가운데에 생겼고 건물이 무너질세라 지지대도 설치해놨습니다. 확인된 피해 건물만 모두 6채. 보셨지만 바닥 타일 같은 것이 깨져가지고 막 천장을 파손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상당히 잠자면서 불안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불과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형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도로 중앙에 하수관을 묻은 다른 곳과 달리 피해가 발생한 구간은 지하차도가 들어설 예정인 백운고가 인근이라 건물에 가깝게 하수관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공사 전 지방보강까지 했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이라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집안 침하와 균열이 법적 허용 기준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보수는 해주겠지만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초가 없는 구조물이라 건들면 균열이 가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우리 시방에서 정한 균열 폭이 있어요. 그 이내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요. 4년 전부터 480억 원을 들여 도심 11km 구간에서 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광주시. 장마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공사를 하면서 확인이 드러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콜레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광주시가 여름철 비상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콜레라 증상과 비슷한 설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횟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을 치료해줄 공중보건의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란 군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3년간 일하는 의사입니다. 전라남도에는 모두 63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 780명에 달하던 공중보건의사가 6년 새 15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긴 이후 병역을 마친 학생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의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2012년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던 공중보건의사가요, 해마다 100명 가까이 줄어들어 2020년에는 3,400여 명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병역대체 전환복무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아예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요, 의료복지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의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만듭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시작을 했지만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대표는 여성 창업이나 경제적 활동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가구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장 가동을 시작한 때는 지난 5월. 생산된 제품은 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대량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13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이 업체는 10여 년 전 가전협력업체로 출발했습니다. 가전제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 유리 인쇄 기술, 이른바 데코글라스 기술을 앞세워 삼성전자 등 국내의 가전업체에 냉장고, 문 등을 제작해 납품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생산 라인을 이전하면서 납품 물량이 줄자 유리 인쇄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가구 분야로 눈을 돌려 사업 다각화를 통한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구하고 가전하고
이제 융복합에서 저희들 이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저희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전체 생산 품목의 40%가량을 수출하면서 해마다 성장세를 이어왔고 마침내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회사 대표의 관심은 여성 벤처기업인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 전남에서 여성 기업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최근에서는 여성 벤처기업인 단체 대표까지 맡아 창업 멘토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이나 경제 활동 인구가 더 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자기의 희망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가구의 비중이 8대2가량인 이 회사는 앞으로 5대5 수준까지 가구 분야의 매출을 늘려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체질도 바꾸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와 고용노동청, 광주상공회의소가 제조업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 취업자 감소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지역 혁신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올해만 국비 17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이 프로젝트가 자동차와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20, 30대 젊은 세대와 6살 이하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나주 혁신도시 내 20, 30대 인구는 6,4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0% 이상 늘었습니다. 1,400여 명이었던 6살 이하 인구는 2,400여 명으로 7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5만 명을 목표로 조성된 빛가람 도시의 전체 인구는 현재 16,700여 명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하면 무겁게 느껴지거나 잘 와닿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시기를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와 감동으로 담아낸 공연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광대가 목에 건 포스터에는 애꾸는 폭도의 아들이라는 놀림을 받고 가출해버린 중학생 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맞아 한쪽 눈을 잃고 비극적인 가족사를 경험해야 했던 애꾸는 광대 이야기는 배우 이세상 씨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마치 내가 직접 현장을 겪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꼭 광주 사람들이면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극적인 삶 속에서 절망할 법도 하지만 연극 속 광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명 주먹밥 공동체 정신이라면 상처를 이겨내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인 모노극이었던 연극이 올해 6명의 배우들이 하는 악극으로 각색된 것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5.18의 아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주의 아픈 얘기를 희망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교훈과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초연 이후 4년 동안 국내외 어디든 부르면 달려가 무료로 공연한 것이 어느덧 100회. 2만 5천여 명이 관람한 이 공연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정기 공연이 이어지고 10월부터는 전남 지역 순회 공연에 나섭니다. 애꾸는 광대는 5.18 민주정신이 더 널리 알려질 때까지 연극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2016 광주 비엔날레는 작가들의 현지 답사 과정이 중요시되면서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작품이 많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는 5.18 당시 사랑방 역할을 했던 녹두 서점을 작품으로 재구성했고, 네덜란드 작가 빅반 데어폴은 5월 어머니 집에서 받은 영감을 LED 설치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도 국내외 민중들의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그린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4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112명을 불구속 입건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행사 관계자들은 할인 분양을 미끼로 중복 분양에 나섰고, 사기를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웃돈을 얹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4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개사들은 건당 300만 원이라는 알선료에 적극적으로 중개에 나섰고 한 브로커는 경매 학원 강사로 활동하며 수강자 100여 명에게 분양을 알선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과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